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특히나 브렌트유가 6%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연준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이 매파적 입장을 좀 강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 뉴욕 증시 에너지주가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일부 관련 종목들이 7%대까지 오름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더욱 꼼꼼한 전략이 필요한 장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 몇 가지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박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장보기도 겁난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56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 초반을 기록하면서 두 달째 4%대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둔화했습니다. 석유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끌어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용 LPG 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반면에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전기, 가스 수도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 흐름이 둔화하고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 근원 물가는 4.8% 오르면서 전월과 상승률이 같았는데요. 여전히 물가의 기조적 흐름은 높다는 의미고요. 다른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4% 상승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그리고 석유류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고려하면 아직은 물가 안정에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 높은 물가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카드 사용은 또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오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합친 전체 카드의 평균 승인액은 43,85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개인별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카드 평균 지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전체 카드 승인액은 조금 늘었다고요? 네, 지난 2월 전체적인 카드 소비는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전체 카드 승인 건수가 20억 건이었고요. 승인액은 87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5.8%, 13.3% 증가한 거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많은 사람이 대외 활동에 나서면서 카드 자체는 많이 쓴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반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개인별 돈 씀씀이는 줄면서 카드 평균 지출액은 감소한 것입니다. 이 카드를 쓰는 사람은 늘었지만 소득 감소로 인해서 개인별 지출 여력은 줄어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 카드 사용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산유국들이 감산을 예고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다시 출렁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오펙 플러스 주요 회원국은 현지 시간 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50만 배럴을 포함해서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예고에 어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6% 오른 80.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5.7% 오른 84.45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원유 공급이 수요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해서 유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잡기에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네,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둔화세에 접어들었던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춰온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조치에 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현 시점의 감산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는 변동성이 높은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이기 때문에 유가 우려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상승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 더욱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공시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이 SK하이닉스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 교환사채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봄철을 맞이해서 이 건설업계의 시멘트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멘트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뉴스와 공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제넨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제넨바이오 관련한 소식들이 연일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일에는 이 제넥신에서 JYC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공시가 있었고요. 또 재무적 투자자인 메리츠증권이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하는 등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 제넨바이오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종 장기 이식 임상 적용 가능성 검증 과제를 주간 기관으로 이끌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종 간이식 성과를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도 모처럼의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급등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펜엔터테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펜엔터테인먼트가 박보검과 아이유 주연의 폭삭 속았수다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판매와 공급 지역은 전 세계로 표기가 됐고요. 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계약 금액은 계약상 비밀 유지에 따라 공개된 바가 없는데요. 이 판매 공급 지역이 전 세계로 표기가 된 만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편성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오늘 주가도 이 같은 기대감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서식품이 오늘 일명 국민커피라고도 불리는 이 맥심 모카골드를 자발적 회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600g을 포함한 8종의 제품에서 특정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에서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물은 경남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서 발견된 것으로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는 K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카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5,216억 원,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6.4% 감소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0.1% 증가한 수치인데요. 1분기 성적표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3월을 기점으로 중고차 거래 활성화에 대한 수혜를 받아서 2분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중고차의 대기 수요
구조가 올해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케이카의 연간 최대 실적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쏟아지는 핵심 뉴스와 공시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첫 번째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SK 하이닉스 어닝 쇼크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풍 전야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황을 탈출할 시점일까요? 오늘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챗 GPT에게 한번 이 상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 자금난과 또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자, 투자한 기업이 뭐 자금난, 실적 부진에 좀 직면해 있는 것 같을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좀 분석하라 말을 해줬는데요. 이 투자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운영 상황을 조금 분석을 해봐라 이런 말도 있고요. 또한 기업의 경영진과 대화를 하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조금 꾀해야 된다 말도 있고요. 또한 추가 투자를 고려하던 투자 철수를 고려하던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과 함께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차장님께 좀 도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챗GPT 대답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한테 공을 돌리네요. 네. 일단은 뭐 경영자와 대화를 한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쉽지 않은 일이긴 그렇죠. 해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는 뉴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챗GPT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할 때마다 네.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정석적인 답변은 잘 내놓는데 네. 과연 이제 정말로 저처럼 생각할 수 있는 챗GPT는 언제 나올까? 아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황 업황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정말로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하시면서 투자에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련 챗GPT한테 물어봤던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가 좀 해당합니다. 이 대규모 교환사채 발행에 약세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 역시 적자가 조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SK 하이닉스가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이 해외 교환사채 발행 카드를 좀 꺼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화면 한번 보시면 2조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지금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 불황의 계절을 함께 보내는 삼성전자는 또 SK 하이닉스와 주가가 좀 다른 양상을 좀 띠고 있는데요. 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64조 원,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조 원 이렇게 좀 찍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독 SK 하이닉스의 겨울이 혹독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IT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난 3월 한 달에만 영업이익의 하향 조정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34%가량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의 기업의 영업이익 하향이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기업들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재고예요. 재고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 안정화가 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작년 4분기에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감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올해 1분기가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의 이런 데다가 IT 세트 수요의 증가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1분기에 반영된 효과들이 더욱더 가파르게 2분기 이후부터는 재고의 조정 그리고 더불어서 수요의 증가까지 같이 겹친다라고 했을 때는 양쪽으로 호재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고 상황 안정화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국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도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기업들 좀 어닝 쇼크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실적 전망치를 조금 살펴봤는데 1분기보다 또 2분기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반기 좀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는데요. 네. 이 SK 하이닉스 실적 반등을 좀 깨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 이번에 발행한 2조 2,400억의 교환사채 발행 네. 때문에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하이닉스의 재무 건전성이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네. 뭐가 다르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확연하게 달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시기였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서 채무가 쌓여 있으면 많이 쌓여 있을수록 나가는 이자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히려 삼성은 수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받는 예금으로서의 이자 오히려 수치를 하는 거죠. 네. 그게 나가는 대출 금리가 비해서도 더 많이 수치를 할 수가 있었던 구조예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죠. 네. 훨씬 더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혹독한 겨울을 좀 이겨낼 만한 현금을 마련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가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번에 발행한 교환사채뿐만 아니라 전부 다 포함해서 올해 신규 조달한 자금이 6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필요한 현금은 어느 정도 마련을 했다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최근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의 차이일까요?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매출 구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의 시황 업황의 하락을 그대로 온몸으로 맞았다. 거의 한 95%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시기를 피해갈 수 없었던 하이닉스의 혹독한 겨울.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답변으로 인해서 네. 반전을 좀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쏠리고 있는 상황, 여기 또 메모리 반도체가 좀 주된 상황인 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최근 이 반도체주의 향방 한 치 앞을 좀 내다볼 수가 없다 이런 좀 분석도 나옵니다. K칩스법과 AI 반도체 힘입어서 수요 회복세가 조금 보이고는 있는 상황인데 또 고객사 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고 감소라는 이슈도 좀 있긴 합니다. 이 중국이 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사에 나서면서 위기감도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면은 미국 주요 반도체 회사들 중국 매출 의존도를 한번 보면 지금 마이크론이 10.8%대 이렇게 좀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사에 나서는 좀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중국의 경고장 이 인텔과 엔비디아로 좀 퍼질 가능성도 좀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국내 SK 하이닉스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자체의 어떤 중국 내에서의 매출 자체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10%, 한 11%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문제는 네. 이렇게
이렇게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는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퀄컴이라던가 브로드컴 네, 그렇죠. 이런 쪽들은 굉장히 큰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일단은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첫 번째 사이버 안보 심사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미국, 인도 쪽으로의 어떤 이전 프로그램들을 중국인 엔지니어들에게 제안을 했었고요. 마이크론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행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조금 운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네네. 않을 것 같아요. 아. 좀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하이닉스 포함한 경쟁사들은 다른 나라들이죠. 조금 단기적인 이익을 취할 가능성들은 왔다라고 봐요. 네. 물론 우리나라라던가 일본 같은 쪽들도 반도체 칩스법의 치포의 일원입니다.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당장 IT 세트 수의 증가가 되면서 중국에서 경제 성장이 다시 일어나려는 시기인데 네. 그나마 미국 이런 쪽들은 조사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과연 안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것에서는 조금은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경고가 이 외국 반도체 회사의 첫 사이버 안보를 좀 심사하겠다 좀 나서면서 이 미국의 또 마이크론사에 좀 경고장을 내비친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 이미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좀 네. 계실 것 같은데 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조금 짜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보유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로 딱히 어떤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손절 폭이 작으신 분들은 매매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노려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네.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고점 봤을 때 하이닉스도 좋았을 때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주가의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마 손실폭이 아직도 20% 이상씩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기보유자분들이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일간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기관들의 매매 동향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를 끊임없이 계속 파란색으로 팔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들입니다. 외국인들 보시면 빨갛게 물들어 있죠. 네. 지금 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갈릴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반도체의 바닥은 단기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확인을 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기보유자분들 매도 이유는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바닥은 상반기 때 좀 확인이 될 것 같으니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보유자분들은 그냥 관망세를 지켜보시면서 보유하시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한 이슈 좀 면밀하게 지켜봤고요. 그럼 다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통합사 출범을 좀 앞두고 우주 방산 공룡 기업이 탄생될 것으로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챗GPT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시기죠. 자, 우주항공산업 등 이 방산업이 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내줬는데요. 이 방산업체와의 거래는 한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성도 향상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또한 방산업체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이 또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 자사 제품의 기술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방산업체에 되게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좀 유지할 수 있어서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성 제고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산업과 관련된 챗GPT 내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좀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방산 쪽이 우리나라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단계다 보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방산 그리고 우주, 항공까지 넓혀갈 수 있는 지금 초석을 각 기업들과 정부 차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서 SK 하이닉스와는 조금 반대로 이 방사는 조금 봄바람을 만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선두에 있는 게 바로 앞서 보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현재 지난 3월 30일부터 4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고 오늘장은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좀 했습니다. 이 외국인들도 9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장도 5%대 좀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지난해 말 하나와 디펜스 합병 후에 이달 한화 방산 부분 인슈를 조금 마무리를 짓는 과정 좀 겪고 있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3사 통합의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지 이 화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사업 방향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조금 잡고 있는데 방산 산업 또 우주 산업 거기에 UAM 산업 등 여러 가지 산업들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올해 3사 통합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네, 글쎄요.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네. 아까 보신 대로 하나 쪽에서 디펜스를 흡수 합병을 하면서 네. 일단은 밸류에 좀 상향 조정을 받을 만한 그렇죠. 여지들이 좀 생겨났고요.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거기다 아까 화면에서 또 나왔던 UAM 같은 도심항공, 네. 교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향후에 항공 쪽에서도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 넓혀가는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될 거고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글쎄요. 우주 쪽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리더로 가겠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선포를 하면서 네. 3사의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글로벌 하나 디펜스 쪽에 흡수합병이 된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K 프리미엄 방산 쪽에서 유럽 쪽의 수출 확로를 열게 되면서 점점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5손가락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를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기업에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국제 정세와 안보, 경제 불안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화의 방산이라는 캐시카우 포트폴리오와 더불어서 거기다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우주와 항공 이런 쪽까지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만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마 국제 정세와 또 안보,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 이런 장세 속에 한화 이 방산 편입은 조금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방산 산업을 조금 영위를 하면서 이미지 제고나 또 수익성 확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좀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는데요. 이 2032년까지 로켓 발사 가격을 최소 좀 절반으로 낮추겠다면서 스페이스 X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조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등의 이슈도 좀 있고요. 인류의 마지막 이 블루 오션이라는 항공 우주 산업의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상승세 좀 지속적으로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한데 오늘장 좀 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맞아요. 접근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52주 신고가 경신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뭐 장중에 갔었던 가격은 2010년도에 12만 원이 한 번 있었어요. 일단은 뭐 거기까지는 꾸준한 매수,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12만 원은 일단 도전해볼 만한 가격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다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조정 구간을 20일에서 35일선 부분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네. 9만 4천 원가량이 될 것 같아요. 거기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무인 자동화 로봇 이런 쪽에서 기술 접목한 무기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거기다가 관계사인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같은 협력사를 통해서 발사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우주 발사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단기간에 스페이스X처럼 엄청나게 가격을 낮추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솔직히.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사와의 시너지 효과로 충분히 향후에는 발사체 관련돼서 재사용이라든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네.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장 좀 신규 접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조정 구간인 이 94,000원 가량 선에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 시점에서 이제 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유망 섹터와 또 탑픽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주 쪽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또 있어요. 네. 뭐 뒤에 에어로스페이스가 붙으면서 역시나 네. 좀 우주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거 추측을 할 그쵸, 수가 그쵸. 있는데 네. 이쪽 기업이 일단은 실적 개선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좀 시작을 알린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들면서 밀어주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우주라는 산업 자체가 하나의 또 빅트렌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은 모든 나사라던가 스페이스X 뭐 이런 쪽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쪽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이러한 기업들에게 제품 공급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레퍼런스가 확보된 이런 상태에서 향후에 우주 산업이 급격하게 커진다라고 했을 때에도 추가적인 수주들이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몰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다음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 산업과 트렌드 체크해보고 실제 수익까지 챙겨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이 주요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원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네. 좀 나눠볼 텐데 그럼 화면으로 먼저 오늘의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 기습 감산을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의 향방이 조금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원장님, 이 국제 유가 오펙 플러스 감산 발표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앞서 치솟던 국내 기름값 이제 지금은 잠잠해진 좀 상황인데요. 이번 국제 유가 오름세로 이 국내까지 어떤 파장이 조금 일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산유국이 지난해 10월 감산에 좀 합의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기습적으로 대규모 감산을 좀 가능한 겁니다. 자, 현재 상황 두고 정치적인 해석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주요 산유국들 감산 발표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50만 배럴 단위로 이렇게 좀 큰 폭으로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원장님께서 조금 보셨을 때 오펙 플러스 이 감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산유국이 모여서 지난해 10월 달에 감산 합의했는데 그 바로 다음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고요. 지금도 보시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5월 달에 G7 정상회의가 지금 이제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뜬금포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이거 숫자 다 합하면 166만 배를 맞아요. 되거든요. 네. 어마무시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전체 수요의 3.7%까지 감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격은 8에서 10%, 뭐 많게는 뭐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6월 달에 네.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정례 회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정도 감산을 할 거면은 정례 회의에서 네. 우리가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다 당겨서 4월 달에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네네. 어떤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내부적으로 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면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라크가 터키에 수출을 하는 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한 전 세계 공급량의 0.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네. 자기네 계산으로는 10만 배럴 정도 줄일 줄 알았는데 749만 배럴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오펙 플러스의 이 힘겨루기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지난해 200만 배럴을 줄인 거에 여기 160만 배럴이면 360만 배럴에 네. 지금 줄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자발적 감산을 한다 맞아요. 그랬어요. 예. 네. 자, 원래 감산을 합의하면요. 감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니네 꼭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네. 하는데 목표량은 드릴게요. 그리고 뭐 다 내놓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일단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바이든도 뭐 연설을 했지만 미국의 3대 석유 재벌이 240조를 벌었어요. 막 등등을 얘기하니까 지금 미국, 영국, 그다음에 EU, 이탈리아, 체코 뭐 다 해서 횡재세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고 특히 이거를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냐 보면 사우디예요. 네. 사우디가 이상하게 목리를 부리네요. 자, 사우디 목리 부리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감산하라 그러면 네. 뭐 증산하고 증산하라면 감산하고 막 거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사우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금니를 꽉 물은 사건이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 부도 날 때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거기 대주주였거든요. 돈 한 푼도 안 냅니다. 니네 한번 겪어봐. 우리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줄게. 이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다행히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그걸 인수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일본이 또 이상한 뭐 조금 위반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네. 러시아 유가에 대해서 상한선을 거놨잖아요. 그거를 넘는 거를 최근에 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상한 정치적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뭐 이제 한두 달 후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많다면 전체적으로 이례적이고 굉장히 지금 급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감산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자발적 감산이다라는 부분 조금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단어를 썼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원유 감산 고도의 정치적 행위랑 좀 맞물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 산유국들 추가 감산 조치에 미 재무부와 연준 역시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인데 이 오펙 플러스 원유 증감산 조정 추이를 조금 살펴보면은 지난달 10월에 좀 감산 조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 더 있었고 또 올해 들어서 네. 지금 현재 그렇죠. 시점에서 지금 감산 발표를 그렇습니다. 또 기습적으로 한 게 된 건데 이런 상황 좀 연준의 앨런 장관 역시도 조금 비판을 조금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 감산이 물가 부담과 또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렇게 예.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 물가에 또 어떻게 작용을 이거 할까요? 격하게 반응을 하시네요. 격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짜로 비건설적이면서 네. 불확실성만 뭐 더 가중시켰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 FOMC의 어떤 나가는 그런 금리 정책 방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FOMC는 근원 물가에만 기준을 삼기 때문이죠. 근원 물가에는 에너지 값과 농산물 가격이 빠지는 부분들이라서 근원 물가는 빠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기초 소비재가 올라가면 다른 물가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오고 소비 위축이 오면 바로 그것은 경기 침체로 가는 그 패턴에서 아주 지금 뭐 아웅다웅 뭐 진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네. 거기에 지금 뭐 우리 시체말로 고춧가루를 확 뿌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하게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은 외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FOMC는 태연한 듯한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 물가 갖고 판단하지 뭐 진짜 소비자 물가 갖고는 판단 안 합니다. 이 정도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긴장의 날을 굉장히 세울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앨런 재무장관이 좀 격한 반응을 좀 보였다. 비건설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 오펙 플러스 감산 소식에 이 국내 정유주도 좀 랠리를 펼쳤습니다. 뭐 유가도 좀 급등한 상황에서 이 뭐 뉴욕장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오늘 정유주 뭐 7%대나 좀 상승하는 종목도 있는데 또 유가가 $100까지 치솟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조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월가 내에서 유가 예측에는 좀 분명한 온도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이 원유 수요와 공급을 조금 종합해 보셨을 때 앞으로 유가 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일단 뭐 $100 가는 거의 가능성은 지금 열어놔야 되고 제일 지금 큰 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 정도가 얼만큼 되냐.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만큼 더 이 원유를 사용하느냐 부분에 지금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제일 재미난 것은 네. 이번에 이제 공식 발표에 또 희한한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국제 원유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예방적 조치로 자발적 감산을 한다 이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라는 거는 나왔다는 것은 네네. 우리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방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 침체라든가 모든 게 자기네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에 반대되는 형상이 나타나면 더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유가 방향은 일단 지금 62불까지 지금 84불에서 62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8%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80불에서 90불 사이를 등락을 가는 그런 부분들로 갈 거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경제 둔화에 대해서 지금 다들 민감해 있는데 다 다르게 경제 둔화를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둔화가 얼만큼 갈 수 있느냐. 그러면 한쪽에서는 빠르게 금리를 올려서 빨리 경제 둔화하는 부분들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려야 되느냐. 네네. 여러 가지 설들이 이제 설왕설래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감산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유가가 또 $100까지 조금 치솟을 수 있다는 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편 국내 주요 기업들이 조금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이하게도 실적과 주가가 반대로 가는 역주행 현상을 좀 보이는 그렇습니다. 기업도 있습니다. 이 화학 정유주도 영업이 급감이 좀 우려되는데 현재 주가는 좀 상승세입니다. 자, 올 상반기 정유주, 화학주 이 향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실적하고 주가가 반대로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찐바닥이네. 더 이상 내려올 데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라갈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지금 실적과 주가가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이쪽 정유화학주가 올라가는 거는요. 재고 평가 손실을 이제 거의 다 지금 해결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변수로 지금 다가오는 부분인데, 자, 유가가 급등하면은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큰 방향은 항상 수혜를 지금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만은 네.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네. 일단 이러면은 앞으로 지금 중국이 네. 항상 문제의 핵심적인 그런 키를 갖고 있는데 네. 중국 석탄 발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러면 항상 유가가 하향 안정됐었거든요. 들쓰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지만 일단은 상향 모멘텀은 장착을 하되 우리가 생각한 상향 그런 급속한 상향 이런 모멘텀보다는 좀 중간적 모더레이트한 그런 모습으로 갖고 올 거고요. 이 유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이 정책 담당자들이 아주 자기 직을 걸고서 지금 막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한 부분들하고
이후에 주가 상승할 부분들하고는 이유가 다른 걸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면 재고평가 손실이 이제 뭐 해결이 된 부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왔고요. 이제 유가가 상승해서 올라갈 주가 뭐 상승폭은 여러분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조금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가격 상승으로 좀 수혜는 볼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조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펙 플러스 감산의 에너지 관련주 좀 강세다 이렇게 좀 살펴주셨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 연동성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요, 원장님. 네. 이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좀 보다 비중을 좀 확대할 만한 그런 종목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요즘처럼요, 이런 순환매장이 이렇게 속도가 높은 건 뭐 저도 굉장히 경험이 네네. 미천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높은 순환매 장세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지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 종목을 갖고 공략하시는 부분보다는 지금은 어떤 큰 흐름을 만들려는 그런 이 주식시장의 흐름은 있기 때문에 ETF 등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뭐 대응책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리면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실 때는 뭐 올해 말까지는 현금이란 단어를 꼭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금의 흐름이 좋은, 특히 단기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 네. 그것이 그 업종 내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이 위기를 넘을 무기를 장착했다고 보시고요. 먼저 ETF로 시작하시고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길목에서는 현금 비중이라든가 현금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같은 섹터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흐름을 타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투자 전략을 뭐 ETF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가셨을 때 이 현금 흐름이 좀 좋은 회사를 좀 주목하시면서 전략 짜보시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추가 감산 소식으로 또 여러 가지 조금 이슈가 있고 또한 좀 국제적으로 점점 좀 시장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뭐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추가 감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측하기 좀 힘든 이런 이슈들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뭐 사실은 정해진 부분들이고 저는 올해 이 전반기 상반기에 이제 피크를 이룰 부분들은 이벤트들이 언제 끝나면요. 네. G7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5월 중순에 있는 거기까지는 여러분 천천히 보시고 가야 됩니다. 네.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G7들이 모였으면 또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뭐 또 얘기가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에 지금 민감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지금 오펙 플러스의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오펙 플러스가 굉장히 정보력이 좋거든요. 이 정도로 급작스럽게 했다는 거는 G7에서 또 굉장한 또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달에 이게 이제 뭐 그렇죠. 이 조치를 감산 조치를 했을 때 여러분 뭐가 있었냐 그러면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내년이 뭡니까? 미국의 대선이 있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해집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들은 뭐 거의 90% 이상이 공화당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지금 보셔야 되고 네네. 특히 여기 이제 하나 또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IRA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관심이 많고 뭐 이게 풀렸니 저게 풀렸니 하지만 IRA의 핵심은 네. 그런 뭐 국내 생태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IRA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의 재원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러냐면은 증세에서 얻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반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증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정치적으로 해석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흐름 특히 뭐 이런 정치적인 이 뭐 판단이 들어가 있는 감산 이런 것들은 네. 내년 대선까지는 아. 오르락 내리락 미국의 대선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지금은 ETF, 현금 네. 뭐 이런 단어들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간선거 대선과 맞물린 이런 좀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깔려 있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좀 꼼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